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 올린 대중의 책임이죠.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물어야 되냐. 실제로 찍은 사람만 책임을 져야 되냐.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까지도 공동의 책임이 있냐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찍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안 느끼고 안 찍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비율이 3분의 1을 크게 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죠. 현재 수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면 이제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죠.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이 긴장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이명박 뽑히고 박근혜 뽑고 윤석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늘 그런 그 위험이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행동할 잠재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문수 지지해서 찍은 사람이 한 반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반은 민주당 싫어서 이재명 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싫어서 이재명 막으려고 아니 민주당이 싫어도 쿠데타보다 싫어? 아니 쿠데타보다 싫어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싫어도 윤석열보다 싫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정신을 차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정신 차렸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이게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봤어요. 이 소용돌이가.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만들어낸 그 정치적 에너지가 이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에너지가 결국은 그쪽으로 표출이 되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은 이제 자기는 정권제 정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해피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에너지가 결국은 다스 문제를 다시 불러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불러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진보 쪽에서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힘당 지지층 쪽에서 보면 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에너지가 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맞아. 이번 총선의 패배는 윤석열의 패배고 국힘당의 패배인 동시에 언론의 패배예요. 언론의 패배는 왜죠? 왜냐하면 전부 다 국힘당을 편들었잖아.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에 완패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뉴스가 될 가치가 있냐, 어느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뉴스로 다룰 거냐, 그다음에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널리즘이에요. 언론. 근데 이거를 왜 언론사가 하냐면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거든. 신문을 찍으려면 윤전기도 있어야 되고 막 취재하는 기자도 많아야 되고 막 무슨 사옥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해. 방송국은 스튜디오하고 송신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언론기관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언론기관이 소위 엘리트를 고용해가지고 기자들을 고용해서 그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독점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보통신혁명으로 이 울타리가 무너진 거거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만 독점을 못해 이제. 그러니까 매블쇼 시청자 수하고 KBS 뉴스9 시청자 비교를 해봐요.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어떤 계기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양상으로 이 탄핵 사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언제 배가 엎어질지 모르는 탄핵 민심이 넘실대는 파도를 뚫고 지금 가는 거예요. 위태롭다. 정면 대결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진짜 엎어질 위기가 와도 모를 것 같아. 본인은. 그러니까 특검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지금 하나 남은 건 체포영장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할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는데 그냥 완전히 다 내리기는 좀 그러니까 1, 20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가고 또 조사 받으러 가서 또 오전에 조사 받았다가 잘 받았다가 또 오후 돼서 때려쳐 이러면서 3시간 동안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오라고 하니까 그날은 안 되고 다음 날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 윤석열하고 조은석 특검이 서로 계속 기싸움 팽팽하게 하는데
하는데 1, 20분 늦겠다 저것은 완전히 꼬리 내리는 거죠. 아,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체포영장만을 막겠다는 그겨먹고 싶은 거예요 검사들은. 아 그냥 자기 성질이에요. 자기 성질이에요. 검사들 아. 대부분 그래요. 이 어쨌든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기싸움에 그리고 그것이 조사로도 이어져요.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기싸움에서 밀리면은 뭔가 술수숙 뭔가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법에 버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태형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 그런 얘기는 제 입으로만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소환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범죄 사실이 네. 외환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소환을 하면 또 안 나오고 이게 이 패턴이 계속 되풀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특검이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서 신병 처리를 하지 않을까. 네.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 아.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저런 태도는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좋은 아. 그러니까 그런 태도인 거예요.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저런 것들이 깨알같이 내란 특검에서 아, 다 영장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들어갈 어, 거예요. 네네.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플레이다. 네.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아유 너무 좋습니다.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으로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저는 윤석열 스타일상 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의 관심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면서 계엄을 할 거라고 이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이게 무인기하고 이런 것들이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그 무력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혼란한 상황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 부분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의 네. 유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외환 이 부분, 일반 이적 이런 부분들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정형이 뭐 내란죄하고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빨리. 네. 특수본에서 수사가 빠졌던 게 이제 국무위원 부분, 국무회의 부분하고 또 대통령실 부분, 강의구 부속실장을 네. 지금 조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덕수하고의 사후 지금 선포문, 네. 그 비상계엄 선포 그 관련해서 만들고 또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구에 대해서도 아마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지금 밝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어. 그 계엄 문건 그 부분도 조사를 할 것이다. 네. 나아가서 노상원 수첩이 네. 남아 있어요. 그 계엄의 기획 관련해서 그 아마 특검에서 해야 될 거다. 근데 그 특검이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빠듯하게 그렇긴 돌아가야 하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10분, 20분 늦겠다고 버팅기고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네. 특검의 시간은 굉장히 빠듯하다. 네. 외환죄. 네. 사실은 저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윤석열을 꼭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가만두면 전쟁을 일으킬 게 뻔하다. 맞습니다. 저희들 법사위에 그날 국정감사에 갔는데 김용현이 저희 눈앞에 있는데 그날 갑자기 속보로 뜬 게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용현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까지 하고 내보냈는데 가서 대책회의 세우라 그러고 잠깐 나갔더니 밖에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들은 무인기 띄우는 일도 그들이 했고 진짜 그리고 무서운 그것을 잠깐 사람들이야. 숨기는 일도 그들이 했고 네. 그리고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일도 그들이 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파하고 가만두면 전쟁 일으킨다. 그래서 끝내 끌어내려야만 한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진짜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웃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무인기에 띄워서 대한민국에서 띄운 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걸 쏘게 하고 그러고 나면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와. 예. 그래서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북에서도 어떻든 뭐 대응하지 않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챈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네. 했던 거죠. 김정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저는 심우정이 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총장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을 특검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는 상황은 아마 이 인사 피싱에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확 나가면서 저 입장문을 쓴 건데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시기와 그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개혁을 그냥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데 그 검찰총장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마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고 그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항고 포기,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거는 뭐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앞두고 본인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가 도망가는 저는 거야. 보여집니다. 네. 심우정이 말은 참 잘했어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형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개혁안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안은 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니 심우정이 말 잘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 확실하게 해줄 테니 당신은 지금 우리가 법적 조치 이용우 의원과 등등 많이 했는데 공수처 그리고 특검의 조사를 받고 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그 법적 조사에 잘 호응해서 네. 그동안 김주현하고 왜 비아폰 그 통화. 비아폰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김주현은 왜 김건희하고 비아폰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여기에 심우정은 어떻게 연결돼서 김건희를 무죄 처리했는지 네. 등등을 낱낱이 그 가서 즉시항고 왜 잡아- 포기했는지. 즉시항고는 왜 포기했는지 그렇습니다. 가서 잘 협조하길 바란다. 대단히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네.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이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뺏기지 않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친윤 검사들 제가 말씀드리는 친윤 검사는 윤석열을 아직도 추정하는 그런 검사들이 친윤이 아니고 검찰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검찰. 권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검찰권만 영원히 살아남으면 되는 이 검찰주의자들은 공소청이 되면은 그 공소청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맞아. 수사청에는 어떤 수사관을 보내서 친윤들이 맞아. 농단을 할 것인가 그런 권력을 자기들이 이 정부의 권력 가까이에서 좀 네. 자기들이 좀 해보겠다 이런 좀 야망을 또 가지고 있겠죠. 심우정 역시 수사 대상이 그러합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내란 특검에서도 심우정 수사 대상이 되고요. 심우정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의 네. 통화 예. 그 후에 그 김건희에 대한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까지 그 민정수석까지 합해가지고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침대에 눕혀놓고 팔다리 잘 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할 거다, 잘 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노상원 비아폰 통화. 뭐야?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거니? 이 뭐예요 이거? 아마 뭐 특검에서는 알 텐데,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노상원 측 롯데리아 회동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예. 해서 이 사실을 난리 났네. 검찰이 진술했어요.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제는 김건희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만간에 뭐 뉴스로 뭐 저희든 아니면 타사든 나올 텐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됐다는 사실. 진술이 됐다는 건 네. 확실해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당사자 관련 당사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또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진술 말고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으면 또 수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비화폰을 서버를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가져서 네. 특검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여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노상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랑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고 목격한 사람이 진술을 근데 했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앞에서 과실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과실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 김건희가 그 내란 당일에 성형외과 간 건 알리바이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제대로 업무를 하는 장관은 돌아보지 않죠. 돌아보자. 예, 절대 안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만큼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이따 오후 회의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에 다시 이렇게 하죠. 예. 뒤로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본다는 거는
저 쪼다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노선이 변경 노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네.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과정만 투명하게 우리가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이렇게 밝히면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오해가 눈먼도 네. 사라지고 네, 네. 그러고 철컹철컹한 사람은 또 철컹철컹하고 나면 되는 거지.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돈다발 이게 굉장히 어떤 의혹의 초점이 됐습니다. 예,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동조 혐의를 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JTBC와 KBS 보도인데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에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5만 원권 뭉칫돈. 예. 여기서 이제 뭉칫돈이라는 건 이제 지폐 다발을 묶어놓은 예. 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만 원권 뭉칫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에르메스 가방이라든지 그 외에도 고가의 명품 가방들 8.9점 정도를 발견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가방 중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상표를 떼지도 않은 아예 새 상품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경찰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상한 돈들이잖아요. 수상하죠. 그건 누가 봐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표도 떼지 않은 예. 명품 가방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는 예. 뭐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예. 놀랄만한 액수였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KBS에서는 수억 원 정도의 현금이었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은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을요. 현금을 수억 원씩 쟁여놓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뭐 이런 정황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사안들이 아무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라고 하더라도 예. 수사에 직접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가 되거나 수사 기록에 이제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그때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다가 그 중간에 관련 증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 인사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정권의 기득권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거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거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 관점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검찰이 인간 사냥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진영을 집권 세력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사냥하는데 검찰을 칼로 사용을 하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 겁이 없어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원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한 거잖아. 이 권력을 없애야 돼요. 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이재명이 겁나면 검찰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면. 근데 바보들이 국민의힘이 바보들이 이재명을 막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안 막아지겠지만 이재명을 겁내하지 말고 검찰을 없애라. 정치 검사들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민주당의 칼이 돼서 자기들이 목을 따라오는 사태를 걱정하지 말고 그 칼 자체를 없애라. 그렇게 함부로 권력자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을. 그 지금이라도 그걸 합의를 하면 돼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부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성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농성 꽤나 해봤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투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선수는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 주 중에 3종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요 3종 세트가 다 구속되리라고. 다음 이렇게 주에? 한꺼번에? 이르면 다음 주. 그렇게 그런 이제 최은순 거기는 이제 그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 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또 이렇게 관련 공범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요. 일단은 이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구속 수사가 나머지 그 수사의 용이성, 속도를 더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 다음 주에. 네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 체포도 아니고 구속. 네, 구속. 체포는 사실 좀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체포영장 자체가 워낙 그 용산 저택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혹시 또 구속영장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조차도 염려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단계적
이 단계적으로 청구했던 방안이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이제 체포영장을 치냐 마냐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네. 구속영장 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곧바로.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추가됐잖아요. 예. 그것들이 이제 상당히 수사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덕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계엄 불법 계엄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족수 국무위원 정족수를 그 채우기 위해서 당시 이제 부속실 강의구 실장과 또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그 움직였고 또 그 선포문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 작성 부서를 이 공문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 단순하게 뭐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 내란의 적극적인 동조. 그럼 이게 볼수 있죠. 죄명이 공문서 위조 이 정도가 아니라 내란죄로 네, 적용이 내란죄 가능하다.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최상목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은 그만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지금 저는 이제 조특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의 뭐 이상민, 박성재 이런 거는 이제 기본 값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더 단순하게 너무 쉽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이렇게 어떤 봐주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한 게 12월 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4명이 모였다. 근데 추가로 이제 거기에 법률 비서관도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요걸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데 어떻게 뭐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요? 네. 충분히 의심할 겁니다. 그 날짜는 12월 4일이고요. 4일이고. 비상계엄 이제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은 바로 다음 날. 다음 날이요. 삼청동 안가는 그게 10월 4일이에요. 네, 12월 4일 날 모였고 최초에 그 모인 사람이 이제 사인이라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법률비서관 주진우가 그 자리에 했었거든요. 그 자리 이제 당시에 이제 주진우는 아니었지만 한정환가 그렇죠. 네, 그 사인이 모이고 이거는 되게 검찰 그 윤석열 입장에서 그 이너서클의 핵심 참모들이죠. 그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또 이완규. 네. 그다음에 김주현 이렇게 있고 그것들 이제 문서화 작업과 관련되는 법률 비서관, 뭐 주진우 법률 비서관은 뭐 한상현 방통위원장 면직 관련해서도 긴밀히 관련하고 이런 것들 쭉 어레인지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그 사인으로 축소해서 거짓 진술하였던 점, 국회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직후에 핸드폰을 다 교체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모임은 이 부분도 역시 내란죄의 주요 임무. 그러므로 이제 CCTV에 그 누구죠 이완규 등의 진술과 달리 그 다수의 그 추가 참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물적 증거로 확보가 됐죠. 지금 외환 유치죄 수사 관련 좀 보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심사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조특검이 그러한 또 역량과 이제 파기형 검사들이 그런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지점에서는 지금 노상원 수첩 또 김태효 요 그 핵심 피의자들로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되는 것은 지금 그 두 가지 죄로 이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외환 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그 여는 거죠. 그건 예비 음모. 실제 국지전이나 무슨 전투 행위가 개시되지 않았으니까 예비 음모죄. 이게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이 셉니다. 그거 하고 그런데 다만 요 외국에 과연 북한도 포함되는지, 북한은 적국인지 이런 것들이 그 이론상 대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일반 이적죄. 군사당 이익을 해친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 문제가 그 유죄 판결 기소 후에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이런 법리적 검토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의 문제에서는 지금 외환에 관한 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그 몽골에서 정보사 공작 요원들이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 접촉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계엄 10일 전에 그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개시되고 있어서 이 외국의 개념에 어떠한 지점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점이 있고요.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이런 10월, 11월 그 북한 평양 상공의 뭐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백령도에서 보냈던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은 흩어져 있는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고 어떤 국군 통수권자의 최종 보고와 승인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것의 규명이 결국 핵심적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은 다 내 맘대로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 이게 불법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대통령인데 네. 국군 통수권자인데 내가 그만한 일로 사단장이 엎었으면 처벌받으면 누가 대한민국 사단장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형사기권 최소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개 대령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다 그냥 법대로 이첩을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관저에서 낮 12시에 외국에 출장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3번 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대통령이 했으면 그냥 직권남용이죠. 대통령이 아니고 딴 사람이 했으면 더 큰 문제야. 국정농단이야 이거는. 아, 대통령이겠죠. 아 그거 알 수 없어요. 아이. 아니 알 수 없다니까 그거. 지금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전화를 건 타이밍에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전화를 누가 했는지는 이종섭 씨가 얘기를 해야 아는 거죠.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항명이야. 이 시기 항명수기야.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지. 뺏겨. 아니 그거 말고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 남은 거지. 맞습니다. 사실의 얼개는 이미 다 나왔다고 봐야죠. 그걸 맞아요. 너무 상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는 거야. 이재명이 집어넣어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야. 네. 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가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누군가 부정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직급상 내 밑에 있는 놈이 이거를 참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대통령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게 법이 어떻게 돼 있어? 군사법원법이 아 이거 딱 군사망 사고에 누군가 법적 책임자가 있다는 사실이 인지하는 순간 곧바로 즉시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완전 법대로 한 건데 네. 이 대통령은 법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경제정책론 이론에 그런 게 있는데 쏟아진 잉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글을 쓸 때 네. 그 종이에 네. 잘못해갖고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휴지로 이렇게 눌러서 빨아들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잉크가 이미 묻어 있는 부분만 묻어 있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잉크 떨어지면 손으로 확 밀면 확 넓어지죠. 네. 아, 네. 어머머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휴지 물 찍어서 문지르면 종이가 너덜너덜해지죠. 네. 결국은 한 장 찢어야 돼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막 무마하려고 하다 보면 사태가 점점 더 커져서 네.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쏟아진 잉크 이론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지켜줘야 될 인물이 아니야. 아, 그럴 일도 근데 없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듣고 나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사단장을 이걸로 보낸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시를 했어. 근데 이게 안 먹혔잖아. 네,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열 받는 대로 다 해가지고 뻔뻔질 해가지고 막 항명수계라고 발표하고 막 온갖 걸 다 했어. 해놓고 났더니 법 위반이 많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막 도주대사 만들어가지고 호주로 보내고 네, 아니 그거는 막 네. 국회의원 막 공천 줘가지고 막 3명이나 내보내고 관련자들을 네, 한 명 붙었어요. 한 명 붙었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면 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의 운명은 그가 결정 못해. 그의 운명은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거예요.